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띄워놓은 이제 사진,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그 청소년기 때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학교에 다닐 무렵은 세계 명작 소설을 읽는 게 그 시대 청소년의 아주 겉멋의 어떤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좋은 울리나 데미안 등등 이제 온갖 헤세, 해밍웨이 이런 책들을 다 읽었는데 데미안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성장 소설이죠. 저도 사실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딱 떠오르는 한 귀절이 이겁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그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네, 그래서 마침 구글을 찾아봤더니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을 까고 나오는 새. 근데 이제 데미안에서는 사람을 비유한 거니까 저 약간의 윤곽과 알 속에 있는 미숙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약간 처음 보니까 좀 징그럽고요. 두 번째는 약간 되지도 않은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저렇게 하고 나왔을 때는 사람도 아닌 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춘기 하면은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나의 사춘기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나도 사춘기가 있었겠지, 있었을 거야. 예전에 야 너 사춘기 때 이랬더라 이런 말을 듣긴 합니다. 듣긴 하지만 왠지 나는 사춘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을 것 같고 큰 말썽은 안 부린 것 같고 그렇게 불안정하거나 남들한테 틱틱거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이의 사춘기는 유난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춘기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저의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 시기를 쭉 돌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은 사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춘기가 아니었다라고 딱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이제 저 다닐 때도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요. 교복은 위에 자켓에다가 이제 치마를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스쿨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이제 아이들이 나무 밑에 항상 가방을 쭉 줄을 세워 놓습니다. 이제 가방으로 쭉 줄은 섰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오려면 한 20분 30분 기다려. 그럼 이제 심심하니까 아이들이랑 십자가의 성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십자가의 성.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요.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뭇가지로 땅에다가 커다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놓고 그냥 편을 나눠서 이 칸에서 저 칸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칸에서 저 칸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A팀, B팀이 제가 A팀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칸으로 넘어가야 되고 B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빙 돌면서 밀치고 아니면 잡아당겨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죠. 몸싸움. 예, 그래서 이제 그 놀이가 끝나고 스쿨버스가 올 때쯤이면 한 2명은 이제 옷이 뜯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팔도 좀 뜯어지고 이렇게 허리 라인이 뜯어진 애도 있고 치맛단이 나간 애도 있고 항상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 같은 여자애들이 사춘기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중1 중1 때는 정말 그걸 열심히 하고 놀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무줄은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마가 뒤집어집니다. 치마가 뒤집어진 삿가락질이라 그러죠. 삿가락질.
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이 사춘기일 리가 없습니다. 네, 그쵸. 너무 귀여운 소녀들이죠. 근데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단발인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흘러내리고 뭐 옷은 덜렁덜렁 해갖고 치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로 이제 버스를 타고 조잘조잘 되면서 이제 집에 가고, 아침이면은 이렇게 도시락 가방을 막 들고 뛰다가 도시락 가방을 툭 떨어뜨리면 이렇게 밥하고 밥그릇하고 반찬통이 이게 3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그릇하고 밥이 분리되죠. 그럼 이제 그 밥을 덩어리째 집어서 넣고 그날 점심은 못 먹는 뭐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몸만 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말할 때죠. 기집애들이 정말 말 같다. 털털 하셨다고 하는데, 털털? 예, 털털. 아니, 그냥 애였던 것 같아요. 네, 여중 시절 너무 재밌죠. 저희 딸도 중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근데 이제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서 저희 학교에 그 당시 이제 시화전을 많이 했어요. 시화전이라는 건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쓴 시를 쓰는 건데, 그거를 되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 걸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래서 나도 시를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열심히 읽었을 것 같아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런 데미안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아마 저희 집에 있는 한 뭐 30권에서 50권쯤 되는 그 책을 다 읽는 게 그때 저한테 이제 되게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들 안 읽는 책까지 이제 읽으려고 했던 것 같고, 중3, 고1 때는 사실 딱히 뭘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뭘 했던 거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이제 그 시기를 지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엄마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짜증나고, 왜 그러지?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네, 시화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이렇게 복도에다가 쫙 걸어놓고 뭐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이제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상, 그쵸,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금상, 은상 뭐 이렇게 붙여놓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애들은. 근데 이제 그림이 훌륭한 애도 있고 이제 시가 훌륭한 애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를 잘 쓰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멘탈, 정신세계가 이제 어른들하고 부모님, 가정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죠. 제가 중3, 고1, 고2가 되면서 저는 이제 사춘기가 끝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이 결론이 되게 황당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나는 엄마같이 든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랑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정했습니다. 뭐 그 과정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제가 사춘기인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속 그 어렸을 때 같은 이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대는데, 이게 사춘기가 되니까 이 저의 생각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는 싫어 이렇게 이제 싫어 왜 그래 이런 이게 뭐랄까 반응성이라면, 이제 사춘기 때는 판단을 하게 되죠. 비판.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이제 요 생각이 더해지는 거죠. 그 비판적 사고가 사춘기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TV 보면서 왜 보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죠. 뭐 엄마도 맨날 뭐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의 비판적 사고는 이제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난 다른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시기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 그러면 아니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이제 이런 느낌이 퍼뜩 떠오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정체성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떤 뭐 사회적 이바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엄마같이 세상에 도끼 품은 공기를 내뿜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가 이 정체성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뭘 하지마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었어요. 뭘 해야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엉뚱하게 정체성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뭐 훌륭한 게 아니구나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보통 어떤 강렬한 감정에 비판력이 더해져서 생기는 거 아닌가. 부모가 뭘 굉장히 못하게 해. 그러면은 왜 못하게 해 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건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럼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너는 사춘기인데 앞으로 뭘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사춘기는 그렇게 우리 엄마와는 생판 다른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빠들 중에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아빠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직업이나 하는 일, 뭐 지금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아이한테 나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빠가 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겪었던 그 부모와의 갈등 아니면 이제 부모가 나한테 가했던 감정적, 정서적 압력을 이제 정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애 사춘기를 나 같은 부모가 되지 않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자, 그런 생각을 이제 저의 과거를 갖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제가 이제 마침 예전에 사춘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강의록을 이제 조금씩 활용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제 대상으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질문을 받아봤는데 첫 번째가 대화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이 강해서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근데 본인의 생각이 강해서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요거는 엄마가 보기에 대화가 안 되지 아이는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판단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야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왜냐? 사춘기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 입장에서 힘든 겁니다. 애들은 그냥 사춘기답게 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춘기 아들과의 답답함. 저만 답답하지 않겠죠? 아들도 답답할 거예요. 전화 안 받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 영혼 없는 대답. 정말 힘듭니다. 네, 굉장히 전형적인 행동이죠. 영혼 없는 대답. 영혼을 또 싫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영혼은 뭐겠어요? 반항의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니까 존중해서 영혼을 담지 않고 네, 대답을 합니다. 존중, 부모님에 대한 존중, 존경, 효의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가 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해요. 이것도 존경입니다. 존경이요. 화가 나면 문을 꽝 닫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그나마 자식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좋게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그냥 뭐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왜 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저게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합리적이진 않지만 논리는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면 왜 그러지? 아니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합리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합리적인 나이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합리적인 사고가 되면 어른이라고 하겠죠. 청소년이라고 안 그러고. 논리는 생겼는데 슬프지만 합리성과 현실성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해주신 질문이 감정 기복이 크다는 거였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죠. 자, 공부가 힘들다고 울고, 학교 방과 후 센터에서 친구들이 싫다고 울고, 화도 잘 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데 해결해 주려고 하면 자꾸 누구 편이냐며 섭섭해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데 누구 편이냐고 하면 잘 듣기만 하셨네요. 인정은 안 해주시고, 그래 네가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걔랑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이제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네. 사춘기의 감정 기복이 크다는 건 사실 뭔가 화가 나거나, 그러니까 엄마하고 말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는 모든 매사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감정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가을이면 좀 마음이 스산하고 살짝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상하잖아요. 날이 좀 추워졌는데 왜 스산하고 슬픈지. 뭐 지금 같으면 이렇게 날이 좀 추워지는구나, 그럼 내일부터 옷을 하나 더 입을까? 뭐 라든지 세탁을 여기다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인생의 중간 이상 단계로 마치 우주가 끝나는 것 같은.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가 생각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밀크라떼님, 아이는 비판적 사고가 생기고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안 생기면 20대 30대도 어린애같이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돼야 어떤 성인으로서 자기 결정을 하겠죠. 전 왜 애가 반항을 하지, 왜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하면서 혼을 내고 저까지 날이 서서 아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춘기가 아닌 애들도 반항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아적 사고고요.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애기 같은 거고, 이거 이제 사춘기라는 건 눈에 신체적인 변화가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자애면 가슴이 나오는구나, 남자애면 변성기가 됐구나, 이게 신체적 변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근데 나이도 안 됐는데 아무 변화 없이 그러는 건 이제 떼를 쓰는 거죠. 떼를 쓰는 거나 뭐 불만 폭발. 제가 그래서 중2라고 하는 학년이 중요한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중2 때 이렇게 이런 사춘기의 변화가 잘 숨겨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이제 아무리 순한해도 중2쯤이면 눈초리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저 윤석출님 말씀이 맞아요. 중2 딸 뭘 물어보면 몰라,
라고 대답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하네요. 이겁니다. 사춘기가 아닌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요. 엄마가 그래서 화가 나. 이걸 못하게 해서 속상해. 왜 안 해줘? 뭐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2, 4학년 사춘기 애들은 뭐 어떡할래? 몰라. 넌 왜 모르는데? 생각을 해봐. 나도 모르겠. 내 마음 나도 몰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김꼬꼬마님, 사춘기랑 갱년기랑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붙지 마시고요. 갱년기가 참아야 됩니다. 네, 갱년기가 어른이잖아요. 참아야죠. 못 참겠으면 이게 잠깐 분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크라떼님, 사춘기 초 4면 아닐 수도 있는데 발달이 빠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환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이렇게 반항적이면 보통 학원을 늘렸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을 바꿨나? 숙제가 많아졌나?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전에는 뭐 안 그랬는데 엄마가 좀 무섭게 공부를 시키나? 네, 등등. 그래서 이 나이가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좀 레인지가 넓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고학년쯤 되면은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러지 하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시기는 정말 중2, 중3.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뭐 조금 뭐 이렇게 삐끗삐끗 삑사리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게 제대로 사춘기인가봐 하는 거는 중2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그게 이렇게 언제 그랬냐 싶게 스르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중2 정도에 시작해서 고1, 2 때 끝나는 건 근데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또 그걸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냄비밥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쌀을 꼭꼭 씻어서 물을 찰랑찰랑하게 붓고 밥을 하기 시작하죠. 네, 이제 요즘은 다 전기밥솥에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다 냄비밥을 했고, 저도 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 불을 탁 켜면 점점 뜨거워지면서 끓잖아요? 끓으면서, 이제,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립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엄마가 하는 말이, 열어보지 마라. 김 빠지면 안 익는다. 열어보지 말고, 그걸 뭐 꾹 눌러둬라. 그래서 뭐 저기다 돌도 얹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격렬하게 부글부글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익으면서 이제 뚜껑이 덜 달그락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뜸들인다 그러죠. 뜸들인다고. 이게 막 끓어갖고 이제 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물렁물렁 해주고 쌀이 이제 속까지 익는 그 단계 뜸들인다 그러는데, 이제 저 시간에 저 시기에 이렇게 뭐 두꺼비집이라 그래서 불을 좀 약하게 하는, 연탄이면 요즘은 뭐 이렇게 가스불을 약하게 하죠. 저는 이제 옛날에 연탄불을 쓰던 시기에 이제 밥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 냄비를 드러내고 두꺼비집이라는 두꺼운 쇠를 얹어서 이제 불을 약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서 아이들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냥 밥을 하려면 꼭 저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꼭 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밥이 익질 않습니다.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 근데 이제 왜 너는 냄비 뚜껑을 들썩거리니, 좀 조용히 좀 익어라. 꼭 그렇게 유난을 떨고 익어야겠냐. 뭐 이렇게 이 냄비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압력밥솥을 쓰는 거죠. 문을 콱 닫아갖고. 예, 그러면 이제 밥이 더 찰지기는 한데,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이제 이 시기를 꽉 닫아 놓으면
사실 사람은 냄비야 이렇지만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요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 4, 5, 6학년 때 사춘기인가 하는 건 이제 요 정도죠. 보글보글. 자, 이제, 고등학생이 돼 이제 뜸이 든다는 거죠. 약간 정신이 화들짝 듭니다. 나만 공부 안 했나? 딴 애들은 다 공부하나? 이때는 공부가 뭐가 없습니다. 막 보글보글 요란 뻑적지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점차 뜸이 들다가, 이제 고2 말에서 3이 되면, 미래 어떡하지? 나의 미래. 하는 정말 성인에 가까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6개의 냄비 중에서 몇 번째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애는 2번이야. 우리 애는 4번이야. 자, 근데 나이로 보니까 3번은 대체로 중2, 중3이라는 거죠. 네, 이영채님 중3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네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지금 얘가 끓으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끓는 건 생각이 많고 친구랑 많이 놀고 뭐 이런 게 이 끓는 단계예요. 이렇게 쌀에서 확 밥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정신이 없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놀고 자고 묵고 먹고 뭐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밥이 되려면 할 수 없죠. 네, 냄비밥 비유가 찰지죠. 자, 이게 이제 많이 부글거리냐, 조금 부글거리냐,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말을 안 한다, 감정 기복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전형적인 그 특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게 문제더라고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축구에 빠져있는 아들 게임, 축구 경기, 축구 유튜브만 보는데 제지하면 너무 예민하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핸드폰과 PC게임에 빠졌습니다. 청소년 사용 앱으로 시간을 정해 놓아도 카톡으로 유튜브 보는 방법을 알아내서 약속 시간마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심리님, 사춘기 안 겪고 지나가면 안 좋은가요? 사춘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크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그 중간 과정.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신체 변화가 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를 안 겪는다는 건 몸 자체가 아이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서적 혼란, 뭐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은 애들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은 많은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만스러워도 약간 눈빛만 좀 사나워졌지 그걸 말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납게 차갑게 쳐다보면 뭐 너 컸다고 뭐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감정의 폭이 커도 행동으로 과하지 않은 아이들도 꽤 있죠. 그냥 A씨 정도로 뭐 아니면은 옛날같이 이제 형제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반항해봤자 별로 눈에 안 띄기도 하죠. 예, 그렇죠. 별로 짜증 안 내고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인데 아주 예민할 때가 중2니까 요때는 조금 조심하자. 저는 이제 그 주의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사춘기는 지나가는데 사춘기를 지나간다는 건 그냥 큰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라 선택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 기복 이런 게 큰 아이들도 있고 덜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100%더 착실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우리 애는 사춘기가 되더니 진짜 착해졌어 라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정말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공부를 잘해
사춘기가 되니까 막 애가 정말 예의 바른 애가 됐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다 한시적으로 좀 이제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간다는 거고, 이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사춘기 특징은 아닙니다. 예, 사춘기, 알아서 하는 건 좀 생깁니다. 알아서 친구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알아서 친구를 만나고, 알아서 약속을 지키고, 알아서 먼 곳을 다니는,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사춘기 특징이 아니라는 이유는 과거에 유튜브가 없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유튜브가 없었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이 나오면서 핸드폰을 많이 하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를 많이 할 뿐 유튜브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춘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춘기에 컴퓨터도 안 하고 유튜브도 없었을 테니까 뭘 하셨나요? 지금 SNS 유튜브가 한 몸이다. 네.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요? 저는 보니까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라디오 음악 방송. 뭐죠? 뭐 밤에 하는 거. 그러니까 한 9시, 10시에서 1시까지 뭐 영화 음악. 요즘까지 하는 거 있던데 한밤 어쩌고 해서 진짜 여러 주옥 같은 MC들이 밤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엽서를 읽어주고, 네, 라디오를 저는 정말 많이 해요. 만화책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만화책 같은 걸 만화책을 그때는 사는 게 아니고 저 때는 빌려보는 시기였어요. 예, 별이 빛나는 밤에, 비 내리는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문세, 네, 뭐 이택님, 또 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저거를 듣던 시기에. 그래서 한번 엽서를 써봐야지, 엽서를 써서 한번 사연 채택해봐야지, 채택 받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밤마다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라디오를 두고 잠이 들면 뭐 부모님이 와서 라디오를 껐던 것 같아요. 예, 친구들하고 편지 주고받기, 그렇죠? 편지에다가 뭐 그림 그리고 뭐 사인펜으로 뭐 어떻게 하고, 네, 영화 음악, 네, 유희열 맞습니다. 맞아요. 저 음악 테이프에다 녹음해서 듣고, 음악 좋아하는 친구한테 뭐 네가 좋아하는 뭐 그 테이프야 그래갖고 이제 앞뒤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시작할 때 누르고 끝할 때 누르는 그 기술들, 네, 잡지 모으고 다이어리 쓰고 교환 일기, 네, 저는 일기는 교환하지 않았으나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정말 녹음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디오에서 유익한 걸 많이 듣는구나. 참 사춘기가 되니까 취미가 고상해졌구나. 네, 그러지 않았죠? 야,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켜놓으면 공부가 되냐? 너는 자면서 그거를 왜 안 끄고 자니? 뭐 그 엽서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서랍 열고 일기장 같은 거 걸리면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쓸데없는 걸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야단 맞는 거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네, 질책이 있었죠. 왜 쓸데없는 걸 하냐,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영혼을 다 바쳐서 하냐. 근데 우리는 영혼이 다 거기에 이제 스며들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고 싶고 뭐 등등, 뭔가 하나에 푹 빠지고 그걸 친구하고 나누면 세상에 이제 그런 즐거움이 없었죠.
네, 은지님, 예, 요게 골자죠. 남자친구에 관심이 많아졌다. HYO님, 아들한테 사기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능력 부족인가요? 이게 잘못된 엄마입니다. 사춘기 아들한테 해라 마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아이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인데,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춘기의 엄마로서 조금 아직 마인드가 개발이 덜 되신 겁니다. 자, 또 뭐 아무래도 우리가 또 솔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몇 가지 기억을 하시면, 네, 좀 이 시기를 좀 덜 부대끼고 서로 덜 부대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얘랑 대화가 어려워요. 자, 근데 대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싶었는지, 내가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부모님하고 대화해보고 싶어. 이걸 엄마랑 의논해보고 싶어. 아빠한테 답을 들어보고 싶어. 근데 이런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말고 대화 말고 기본 지시, 일어나지 그러니 밥 먹을래? 기본 지시, 기본 질문. 네, 제가 이제 애들을 겪어봤는데 얘네들의 뇌는 뭐 하자, 할래? 그래. 요런 정도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놀러 갈래? 좋아. 뭐 동방신기 봤어? 너는 누구야? 시아준수.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뭐 이렇게 학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학원 계속 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멍해지는 거죠. 예, 맞아요. 돈 들어가는 것. 그래서 대화는 이런 것만 됩니다. 너 BTS 콘서트 갈래? 이거 엄청 대화됩니다. 네, 물론 BTS 콘서트를 볼 수는 없는데 뭐 살래? 뭐 이런 거. 저 아들은 강렬하게 대화가 됐던 거. 아이유 콘서트 갈래? 그다음부터 너무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는 그냥 통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숙제 했니? 이런 것도 사실은 눈치껏 알아야지.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냥 숙제 했니? 라고 하고 방으로 얼른 도망가시면 됩니다. TY킴님,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요?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누군가 말해줄 때 그때 문제인 거죠. 내가 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럴 때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요? 선생님이 얘가 문제예요 라고 할 때 문제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때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통제가 싫어. 그리고 제가 상담하고 평가한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만 문제를 보입니다. 엄마가 문제라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밖에서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밖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끼리 하는 새로운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제행동을 품행장애라고 하는데, 집에서만 보이는 품행장애라는 우리끼리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학원도 자꾸 지각하고 수업을 빼먹는다. 자, 근데 이제 진단 기준에 등교?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안 가면 문제 행동인데 학원은 없어요. 중요한 게. 학원을 안 가는 건 엄마가 보는 문제 행동입니다. 학교를 가고 있으면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간다고요?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또 좀 아직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애들이 이 온라인이 훨씬 더 통제가 루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는 집에 아이들이 온라인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긴 한데 심각도로 치면은 경도, 이렇게 마일드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등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시고 학교를 안 가면 그때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 뭐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학교는 간다.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는 띄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냥 사춘기의 뭐 하나의 약간의 일탈. 근데 크면 좋아지는 뭐 이제 이런 거. 네, 언제나 린지님 너무 심하게 자는 게 걱정입니다. 사춘기와 과수면도 영향이 있나요? 일단 너무 심하게 자는 게 학교를 못 갈 정도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춘기 시기의 특징은 하루 일주기가 좀 뒤로 밀려서 늦게 잠이 오고 늦게까지 자게 돼요. 그래서 많이 자는 건지 그 주기가 뒤로 미루어지는 건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애들은 한 2시쯤이 이렇게 어른으로 치면 잠자는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쭉 미뤄줘서 2, 3시에 자고 아침에 뭐 10시쯤 일어나고. 주말에만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맨날 이제 어른으로 치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심하게 공감을 해서 주말에는 저는 이제 아무도 안 깨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 번은 오후 2시에 일어나고 한 번은 오후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밥 먹고 뭐 그냥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3시에 일어났더니 엄마, 나 다음 주 일요일엔 좀 깨워줄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일어났는데 일요일이 너무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한 12시쯤 깨워줄까? 했더니 근데 그 다음에 12시에 깨우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플라워 301님 혹시 딸이냐고. 이제 이 플라워 301님은 생리 시작하면서 김현진처럼 잠이 왔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이 시기가 신체적 호르몬 상태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온갖 질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학교에 가면 얘만 잔다고 하지 않으면 네, 그냥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키우는 게 어른으로 치면 왜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저는 안 합니다만 그냥 아들을 보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빡세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 근육이 금방 빠진대요. 그래서 맨날 갔다 오면 막 힘들어. 엄마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저는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야, 너 힘들어?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상체를 조지고 왔어. 오늘은 하체를 조지고 왔어. 그럼 이제 그 헬스를 갔다 온 거죠. 아니, 네가 네 몸을 조진 걸 갖고 왜 엄마한테 그래? 엄마는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매일 그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기가 운동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의 몸은 맨날 상체 하체를 이렇게 막 잡아 당기고 뭐 밀고 뭐 늘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선 대단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중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학습량을 많이 주는 건 이렇게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한테 축구도 하고 동시에 사법고시도 봐라,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운동해야 될 때 동시에 똑같이 집중해야 될 걸.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위로를 드린다면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다른 집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 다른 애들도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기계적으로 숙제를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화가 안 돼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대화가 되면 이제 이상한 사춘기죠. 잔소리가 싫고 통제가 싫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 서로 핑퐁하는 대화는 많이 줄여라. 보통 이렇게 하다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잠을 많이 자도 놀고 와도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왜 밥 짓는 과정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얌전히 쌀이 물에 담궈져 있다가 이게 막 끓으면서 이제 냄비 옆에 막 이렇게 풀도 묻고 뭐 밥 알갱이도 묻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는 사이클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게을러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자기 생각에 골똘하거나 아니면 피곤하면 제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씻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학원까지 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단순하지만 강렬해지기 때문에 이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인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어른들이 흔히 저 사춘기구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이 시기가 지나면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냥 그 시기를 넘어가면 된다. 밥이 중간에 끓고 넘치고 난리를 치지만 네, 결국은 맛있는 밥이 된다. 이런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꼴 보기 싫은 저 사춘기, 예쁘지도 않고 철도 없는 이 사춘기 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좀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단이 중간에 돼서 좀 아쉬운데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래도 끝까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올릴 때는 이 부분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